안녕하세요, 서호토건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춘천에서 GV60을 몰고 있는 40대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출발하실까요?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모델이고요. 아웃도어 옵션만 빠진 풀옵션입니다. 아웃도어 패키지? 예.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예.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 탄지는 얼마나 됐나요? 탄지는 1월 4일 출고해서 지금 현재 2달이 조금 넘은 상태이고요. 키로수는 현재 996km 달렸네요. 이 차량 많이는 안 타시나 봐요. 하루에 10km 정도씩 타니까 그렇게 네. 많이 타지는 않아요. 제가 출퇴근용으로 거의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km요? 예. 직장도 굉장히 가까우신가 네, 봐요. 많이 가까운 편이에요. 전기차 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네.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타지 않고, 그다음에 충전도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충전료도 별로 안 쓰시겠네요. 충전료는 2주일에 약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 볼게요. 금액은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금 혜택은 약 5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네요. 그리고 보조금은 약 한 73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럼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결제는 할부로 15% 정도 선납금을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할부로 갔습니다. 15% 넣고 나머지 할부 몇 개월 기준 월납입금 얼마 나오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할부는 120개월 하면서 120개월. 예, 한 달에 약 한 68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68만 원. 예. 120개월 할부가 있나요? 제네시스는 초장기로 해서 120개월이 있어요. 오,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는 60개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출고할 때 과금 사정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죠? 보험료는 제가 단독으로 들면 약 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족까지 해서 현재 120만 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전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전비는 퍼포먼스라서 그런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제가 일단은 겨울에 받았을 때 전비가 딸랑 2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날이 따뜻해져서 약간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2배나 올라갔네요. 예, 많이 올라갔어요. 확실히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아무래도 디자인이겠죠. 계속해서 EV6나 아이오닉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 둘에 비하면 확실히 디자인적인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봐도 제 GV60이다 네. 바로 보이고요. 특이한 디자인 덕분인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이 차가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이렇게 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가 실제로 보면 좀 뚱뚱해요. 예, 많이 뚱뚱해요. 보통 뚱뚱한 게 아니라 많이 뚱뚱. 예, 사진으로 보면 되게 작은 차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 보면 많이 크고 뚱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웅장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디자인, 그러면 두 번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 장점은 네. OTA하고 그에 관련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른 차들도 지금 OTA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이오닉 5가 이번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GV70도 연식이 바뀌면서 OTA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만큼 힘도 있게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내비게이션 정도까지지 얘처럼 차량 옵션 자체를 만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처음에는 전방, 후방, 측후방, 측전방 그것만 경고를 떠줬어요.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돼서 측면까지도 다 봐줍니다. 이게 확실히 급을 나눈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차들은 제가 측면까지 본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측면까지 보면서 경고를 떠주더라고요. 확실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다운 대우를 받네요. 예, 그렇죠. 그럼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가상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네시스 라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클러스터에서 운전 화면에 모두 표현해 주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게 UHD 보면서 밑에 보면서 운전할 수가 있죠. HUD 보면서 클러스터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 갈림길이 생긴다. 얘가 가상현실로 변환이 돼서 이 길로 가세요 하고서 표시를 해줍니다. 참 편리하더라고요. 하긴 GV70은 요 디스플레이에서 나오죠. 예, 클러스터가 아니라 살짝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정신없다 하면서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길치다 보니까
길치다 보니까 네. 이게 여기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하는데 네. 얘는 이제 이 길로 가라고 확실히 표시를 해주니까 길치분들은 정말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큼지막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바퀴 크기에 비해서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게 21인치나 되는데 보통 21인치, 22인치 넘어가면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크기에 비해서 승차감이 나쁜 편이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세단급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SUV에 비하면은 좋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휠 사이즈에 비해서 좋은 거다. 예, 그렇죠. 뭐 세단처럼 정말 편안한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세단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단점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예, 이 차량만 해서 비교되는 급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따가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장점 또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같은 급을 생각한다면 중준형으로 봤을 때요, 이거만큼 고급감 있는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옵션이긴 한데 보시면은 가죽으로 다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 모두 이중 접합입니다. 전체 다. 앞에다가 1열, 2열,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에 심지어는 요거까지. 오, 루프까지요? 예, 루프까지 모두 이중 접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음이 상당히 잘 돼요. 뒤에서 뭐 빵빵빵빵 된다 그래도 보통 차 타면 그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얘는 그렇게 크게까지 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자마자 타고가 나서 트림을 뜯을 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도 방음제가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도어까지 방음제를 많이 붙여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그 방음제까지도 확실하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음 차단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다 둘러져 있어서 본 타는 맛도 있고. 확실히 이 금액대에서 살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지 않을까. 예,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00만 원이 납니다. EV6나 아니면 아이오닉은 아무리 풀옵션 간다고 해도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경제적이지는 못하죠.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차량 가격 때문에 비교되는 그 범위가 좀 많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이돈씨.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등급 위 차량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돈이면 그거 사고 만다. 그런데 얘는 GV80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금액이. 예, 일단 스탠다드 모델만 해도 GV70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고요. 얘는 GV80하고 옵션 조금 타협한 가격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살 때 뭐 GV80 사지 그 선에서 넘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심하면 G80까지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SUV하고 세단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G80하고 비교하고 GV80하고 비교하고 승차감 비교하고 옵션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괴로운 면이 있어요. 아,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그렇죠. 차주님 좀 방금 화나셨던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예, 비교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꾸 금액 때문에 비교를 당한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차량의 움직임이 조금 괴리감이 심해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작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큰 차고 이게 한 세대 전에 스포티지나 투싼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휠 베이스는 팰리세이드하고 똑같아요. 2m 90에. 펠리세이드라. 예, 2m 90이나 되다 보니까 보통 차들은 슉슉슉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얘는 못 빠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크기도 조금 이상한 게 전폭은 네. 웬만한 중형 SUV랑 똑같아요. 거의 소레토랑 한 5c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뚱뚱하죠. 그런데 이제 앞뒤로는 또 짧아요. 근데 또 전고는 베뉴보다 낮아요. 베뉴보다 낮아요? 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세단처럼 움직이는지 SUV처럼 움직이는 게 소형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웬 대형차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네. 움직임이 상당히 뚱뚱합니다. 아, 그래서 오는 괴리감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작은 차라고 생각하고 타던 사람들이 한번 타보고 되게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처음에 좀 당황했고요. 보통은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후방 주장을 하는데 왜 저 더 나가지? 아니면 모자라지? 네. 그러면서 많이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처음 타신 분들은 확실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단점 색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색상 보면 이쁜데 왜 색상이 단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색상 고를 수 있는 양이 조금 적습니다. 종류가 적다. 예, GV70보다 60하고 90하고 한 종류씩 적고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코포색이 현재 나오질 않다 보니까 실상은 두 가지 색이 없어요. 종류가 상당히 한정적이죠. 많이들 하시는 거 하얀색, 까만색, 민트색. 무광한다면 대부분 이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제가 기대했던 색은 그린색이었어요. 그린. 예, 처음 이 차가 나온다고 할 때 네. 테스트되는 색상이 나올 때 카디프 그린이 있었거든요. 이쁘다, 이쪽 많이 갈 것 같다 했었는데 실상은 카디프 그린이 삭제됐어요. 출시되면서
테스트에서는 안 나오고. 예, 테스트는 됐는데 실제 네. 출시는 안 되고. 그 그린색이 제 동생이 GV70 요번에 뽑으면서 그린색을 뽑았는데 확실히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색상 선택의 종류가 좀 적다. 예. 근데 이 차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대부분 흰색이긴 해요. 예, 70%좀 넘는 분들이 네. 흰색으로 했다고 알고 있어요. 70%나. 예. 단점 또 있나요? 수납 공간이 정말 적습니다. 센터페시아 여기 있는 게 보면은 잡동사니 몇 개 들어가면 꽉 차고요. 다시방 여기 있는 것도 책 몇 권 들어가면 꽉 찹니다. 밑에 부분에 수납 공간이라고 있는데 운전석에선 쓰지를 못해요. 2열에서 이제 뭐 넣는다거나 하는 때는 좀 쓸 수는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도저히 꺼내고 빼고 할 수 없죠. 트렁크는 어떤가요? 트렁크도 많이 좁죠. 저 혼자 타는 차다 보니까 저는 뭐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는데 물건 많이 넣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좁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차량 실내 공간은 그래도 나름 여유로움이 있거든요. 실내 공간 측에서 보신다면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저 정도 되는 한 170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타진 않는데 단지 전기차 특유의 그 불쾌감은 있어요. 장거리를 갔을 때 아무래도 뒤에서 모터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회생제동 하면서 걸리는 그 감각이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멀미가 난다는 평도 많았어요. 뒷자리에 타신 분들은 그게 더 와닿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전석에서는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데 뒤에서 이제 타시는 분들이 보면 멀미가 난다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점, 이거는 원페달 이제 드라이빙 할 때 살짝 문제인데 설정 값이 조금 다른가 봐요. 맥스에서 3단계로 내려갈 때 훅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는 훅 치지 않고 오히려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바꿀 때 이제 달리면서 바꾸지 않고 네. 서서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어떤 거 있었나요? 비교하는 차량은 역시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아이오닉하고 EV6겠죠. 제가 원래 처음부터 전기차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오닉을 사려고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서요. EV6를 생각할 때는 사전 계약을 놓쳤죠. 그때 이미 1년이 넘게 걸린다는 말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저는 차는 필요하겠고 전기차는 힘들겠다 싶어서 투싼을 계약했는데 투싼도 1년이 넘게 걸린다네. 아, 그래서 별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스포티지 나왔는데, 스포티지는 제 동생이 또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스포티지 계약 안 하고 있었는데 N9이 나오더라고요. 투싼 이걸로 바꿔서 계약하면 바로 나온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20일 안에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곧 받겠지 하고서 기대해서 두근두근 있었는데 제 거는 3개월 4개월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GV60 소식이 들려왔어요. 얘 출시될 때까지 투싼 안 나오면 바꾸자. 네. 그리고 바로 바꿨습니다. 얘는 그럼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얘는 제가 춘천 첫 계약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하자마자 바로 12월에 보조금 받고 네. 1월 4일날 출고를 했으니까. 오,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빨리 예, 받은 되게 빨리 차량이네요. 받았죠. 전부 다 그냥 타이밍. 예, 타이밍을 놓쳤죠. 네, 전부 다 아마 타이밍. 타이밍만 잘 맞았으면 EV6 타고 다지 않았을까. 이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렇게 크게 후회한 적은 없는데요. 딱 한 번 있네요. 어쩌다가. 동생이 GV70 뽑았을 때 얘가 아무리 고급차다, 제네시스 라인이다 해도 네. 급은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GV70을 옆에 두고 비교하면 와 진짜 이쁘다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얘보다는 GV70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스탠다드랑 퍼포먼스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가 전비가 워낙에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도 자주 해야 되고요. 거리도 짧고요. 게다가 얘가 오버스펙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평소에 428마력, 최고 490마력까지 갑니다. 도심에서 2마력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1륜 아니면 좀 더 해야겠어 하면 4륜까지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퍼포먼스 굳이 필요 없다. 네, 굳이 필요 없어요. 타보니까. 차라리 스탠다드. 예.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스탠다드로 그냥 바꿔버리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도 뽀뽀.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퍼포? 폼에 살고 폼에 죽어야죠. 아, 나는 어쨌든 끝판왕을 탄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총평. 사람들이 이 차를 상당히 스포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GV70 3.5 터보 나오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설명하신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직진선만 좋을 뿐이지 옆으로 움직이는 건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전기차라는 것 특성 때문에 훅훅 나간다, 빠르다. 근데 사실 빠르긴 빨라요. 앞으로 해서 훅 치고 나가면 정말 빠릅니다. 근데 옆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기민하지가 못하죠. 차량 자체가 좀 언밸런스하다 보니까 예.
나오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들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오닉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는 솔직히 사시면서 많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틈틈이 충전을 해주셔야 되고 충전 끝나면 바로바로 빼주셔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한데 일부분이 그 매너를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바로 빼주셔야 이제 다른 분들도 충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빼주지 않고 하루 이상 계속 놔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기 편하자고 뒤에 여러 사람을 좀 많이 불편하게 만들죠. 가솔린이나 뭐 내연차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에티켓은 좀 지키면서 네. 다음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꼭 에티켓 지키시면서 좋은 환경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량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